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줄여서 ABS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자동차나 최신 오토바이를 운전하신다면 이미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잠김 방지, 브레이크. 작동하나요? ABS는 바퀴 속도 센서로 제동 중 바퀴가 잠기려는지 판단합니다. 바퀴가 잠기려 하면 유압 밸브가 그 바퀴의 제동력을 제한하거나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끄러짐을 막고 조향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꽤 간단해 보이네요. 저는 케이블로 작동하는 브레이크의 장력을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의 여러 부품을 3D 프린팅하고 CNC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브레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DIY 전기 자전거의 유압 브레이크를 그대로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실험에 사용하려는 자전거는 노면이 나쁜 곳에서 접지력이 약해지길 바라며 더 좁은 로드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를 만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브레이크 케이블 장력을 풀어주는 ABS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퍼 모터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1.2Nm의 토크를 가진 이 스테퍼 모터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2.8Nm의 토크를 가진 새로운 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브레이크 장력을 버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딥브레이크를 당기면 스텝 손실이 생깁니다. 이 메커니즘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다른 레버 길이를 사용해 스테퍼 모터에 더 큰 기계적 이득을 얻도록 메커니즘을 재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터가 더 많이 회전하지만 손으로 케이블에 가해주는 장력을 상쇄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응 시간은 약간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젖은 잔디에서 림 브레이크가 정말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뒷바퀴에서 테스트하고 싶었지만 뒷바퀴를 잠그려면 잠깐 몸을 위와 앞으로 이동해 들어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메커니즘을 4번쯤 조정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 구독자라면 이게 제 자작전기 자전거라는 걸 아마 알아보실 겁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구동계를 제거했는데 고전화 배터리가 ABS 전자장치에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퀴 속도 측정을 위해 3D 프린터로 120개 슬롯이 있는 디스크를 제작했습니다. 포크에는 적외선 빔이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이 적외선 빔이 디스크의 슬롯을 통과해 비춥니다. 바퀴가 회전할 때 빔이 끊기거나 통과하면 센서가 높은 신호나 낮은 신호를 출력합니다. 이 신호를 이용해 초당 최대 50번까지 바퀴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이와 똑같은 속도 측정 기술이 ABS가 장착된 오토바이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프레임을 따라 올라가면 ABS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장치가 든 검은 박스가 있습니다. 검은색 박스 안에는 아두이노 코드를 실행할 틴시 3.6 보드가 들어있고 SD카드 슬롯도 있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기록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코드가 브레이크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 큰 방열판 안에 있는 스테퍼 모터 드라이버로 펄스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핸들바의 모터에 전원이 공급돼 모터가 회전합니다. 브레이크를 푸는 메커니즘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브레이크 레버에 고정된 긴 레버가 짧은 로프에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로프는 평소처럼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필요할 때는 모터가 내 손의 힘을 거슬러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 브레이크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전에 ABS, 즉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바퀴의 회전 속도는 타이어의 가장 바깥 부분이 도로에 대해 차량과 같은 속도로 뒤로 움직이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이 너무 낮으면 바퀴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ABS 전자장치는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감지하고 바퀴가 확실히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꽤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바퀴의 속도가 0, 즉 바퀴가 회전을 멈췄을 때 바퀴가 미끄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 앞바퀴에 속도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될 때 전자장치를 프로그래밍해서 브레이크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가 0.5m/초 이하로 내려가면 브레이크를 풀도록 프로그래밍 하려고 합니다. 시속 1마일을 약간 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때로 센서가 0.0001m/초와 같은 아주 작은 속도를 읽어서 브레이크를 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5m/초 이하일 때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죠. 네, 방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 메커니즘이 브레이크 압력을 풀고 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음이 증명됐어요. 유일한 문제는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바퀴가 완전히 잠긴 순간부터 스테퍼 모터가 브레이크 레버를 다시 당기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0.22초였고 바퀴가 잠겨 있었던 전체 시간은 0.45초였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약 0.5초간 미끄러졌습니다. 모터가 회전해서 레버를 제 손에서 떼어내는 데 걸리는 기계적 반응 시간 측면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한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2개의 다른 스테퍼 모터를 샀고 그보다 더 강한 토크의 모터를 사려면 이 프로젝트에 쓰고 싶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적 반응 시간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스테퍼 모터가 반응해 브레이크를 완전히 푸는데 약 0.25초 소요됩니다. 전자 지연 시간을 줄이면 꽤 좋은 ABS, 즉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바퀴가 미끄러지기 전에 어떻게 이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 로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바퀴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퀴가 잠길 때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0.5m/초 이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이후 바퀴 속도가 자전거와 같아질 때까지 빨라지며 0.5m/초를 넘으면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합니다. 반응 시간을 개선하려면 그래프의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 해제를 해야 합니다. 바퀴 감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나은 지표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가속도 그래프에는 3개의 뚜렷한 골짜기와 봉우리가 나타나며 이는 바퀴가 미끄러지기 전 감속하거나 속도에 맞춰 가속할 때를 보여줍니다. 감속 한계를 설정해 그에 도달하면 브레이크를 푸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바퀴의 감속값이 초당 제곱미터당 -10보다 더 낮아지면 브레이크를 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스테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0.11초가 걸렸는데 이는 전자 반응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완전히 푼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번엔 2번 해제했지만 마지막 미끄러짐 땐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3~4번이니까요. 좋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슬로우 모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알게 된 건 감속도가 단지 최대값 아니면 음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브레이크를 잠깐만 푼다는 뜻으로 바퀴 속도가 오를 때까지 계속 열어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속도가 정말 낮아지는 걸 감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바로 풀었다가 즉시 다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다시 적용하기 전에 바퀴가 충분히 속도를 회복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브레이크를 해제해두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0.25초 동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풀리고 바퀴가 다시 속도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0.25초 동안 해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전거의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ABS가 실제로 얼마나 단순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동안 바퀴가 실제로 미끄러지기 전에 언제 미끄러질지 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슬립 비율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슬립 비율은 바퀴의 속도와 자동차의 전진 속도의 비율을 말합니다.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도로와 완전히 접지되어 있다면 슬립 비율은 0이 됩니다. 바퀴의 속도가 0, 즉 완전히 잠겨서 도로 위를 미끄러지고 있다면 슬립 비율은 1이 됩니다. 이제 이산적인 슬립 비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구글에서 슬립 비율을 검색하면 대부분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슬립 비율이 차량의 전진 속도보다 바퀴가 약간 더 느리게 회전할 수 있는 작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서 바퀴 속도가 차량의 전진 속도보다 훨씬 느려지면 바퀴가 멈추기 시작하고 따라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꽤 간단하게 들리죠. 만약 바퀴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회전하고 있다면 저는 브레이크 압력을 풀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제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퀴가 미끄러지면 자전거의 전진 속도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4바퀴가 있어 한 바퀴가 미끄러져도 나머지 3바퀴로 전진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3바퀴 속도를 미끄러지는 바퀴와 비교해 해당 바퀴 브레이크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앞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준이 되는 바퀴는 뒷바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뒷바퀴가 땅에서 들리거나 잠기게 되면 이제 자전거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감지하거나 측정할 다른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자장치를 장착한 박스 안에 가속도계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의 감속 측정에 사용됩니다. 이제 제가 앞브레이크를 누르면 감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ABS 활성화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기 전에 초기 속도를 저장하고 동시에 타이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속도는 가속도의 시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에서 가속도에 측정된 시간을 곱한 값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ABS가 처음 작동한 시점부터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자전거에 가속도계를 장착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론을 이전 테스트의 데이터 로그에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도 괜찮아 보여서 휠 속도가 자전거의 추정 속도보다 낮을 때 브레이크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자전거에 넣을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꽤 좋아 보여서 신뢰성 확인을 위해 추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3번 연속으로 성공적인 테스트를 했고 모두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슬로모션 영상을 확인합시다. 슬립뉴 기반 브레이크 해제를 사용한 3번의 테스트에서 바퀴가 멈춘 순간부터 모터가 움직이기까지의 평균 시간은 0.083초였고 바퀴가 완전히 잠겼다가 해제되기까지의 전체 시간은 0.311초였습니다. 즉, 이 가속도계 기반 슬립 비율 제어 시스템은 영속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보다 약 30% 빠릅니다. 그중 0.24초가 모터가 회전하는 데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자체의 실제 반응 속도는 3배도 빨랐습니다. 아직 이 정도로는 바퀴가 잠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바퀴가 멈추기 전에 브레이크를 해제하려면 전체 시스템이 상원을 감지하고 0.08초 만에 브레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과 더 숙련된 전자 엔지니어가 있다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직립 상태에서 3분의 1초 동안 미끄러지는 것이 제어 측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노면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분간 눈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일상 라이딩에서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노면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전거의 ABS, 즉 잠김 방지 브레이크가 정말 필요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브레이크 때문에 자전거에서 넘어진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진행한 테스트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 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에 장착된 ABS, 즉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앞바퀴의 접지력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너를 너무 빠르게 돌다가 완벽하지 않은 노면에서 너무 많이 기울이면 앞바퀴가 여전히 접지력을 잃을 수 있고 ABS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토바이에 장착된 ABS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리고 긴급 제동을 해야 할 상황도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ABS를 장착하는 비용은 전체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전거에 장착할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ABS가 좋다는 주장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부족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ABS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쉬는 2018년에 일부 전기 자전거에 ABS를 출시했고 심지어 핸들바를 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통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뒷바퀴가 지면에서 들리면 바로 브레이크를 풀어서 라이더가 핸들바를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제 저도 이 기능을 제 자전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계 유닛에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ebikeMTB.com에서 보쉬 전기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읽었는데 거기서 보쉬의 ABS 전기자전거가 관광객용 대여 전기자전거의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한 사이클리스트 중 ABS 유닛 장착 자전거에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설계하는데 약 4주가 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모터의 토크가 부족한 문제와 전자제어 코드의 오류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꽤 즐거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셨고 비슷한 영상,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다른 공학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4주 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업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튜온에서 해주신 질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 측면에서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